오늘 정석영 작가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또 작품 속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또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정석영 작가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일지가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것 그 같아요. 작품 속의 캐릭터 중에 네. 가장 애착이 가시는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언제나 가장 최근 작품 캐릭터를 사랑해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는 헤어질 결심의 설애였고 기도수 씨 아내 송설아입니다. 중반쯤에는 작은 아씨들의 인주였고 아하. 오인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은 새 작품 쓰고 있어서 그 캐릭터를 제일 사랑해요. 새 작품 쓰시고. 저도 소설 중에서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냐면 늘 최근작을 추천합니다. 근데 뭐 언제나 그랬어요. 정말로 저는 근데 막 올해 초엔 정말 설애가 너무 좋아서 영화가 끝나고 며칠 동안 설애에 대해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아하. 근데 또 중반쯤 되니까 인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람들한테 이제 김고은 연기가 김고은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더니 나중에 네가 김고은 낳았냐고. 김고은에 대한 조그마한 비판도 참을 수 없고 김고은 예쁘다고 하면 제일 기분이 좋고 그러더라고. 당연히 다 선생님들 저 가장 최근작이신 그 작은 아씨들은 보셨겠죠? 봤어요. 안 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려고. 아니 제가 교수님 드라마를 이렇게 못 당황하신 거 처음 보는데? 일단 대단하시다. 예. 이렇게 하니까 그 작은 아씨들은 보셨겠죠? 봤어요. 안 보셨어요? 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 그러면 작은 아씨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드라마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제 우선 생각하시는 고전의 작은 아씨들이 참 세 자매가 나오는데 굉장히 가난했던 자매들이 이 우애와 그런 어떤 의지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이고 센 그런 가문에 700억 원을 횡령하는 그런 이제 거대한 사건을 휩쓸리면서 좀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어떤 면 때문에 그런 그 뭐랄까 인간들 혹은 캐릭터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캐릭터들을 만들 때 그 캐릭터가 가진 결점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요. 결정.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장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떤 캐릭터가 가진 결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아, 결점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을 생각하면 이 주인공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결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결점들이 이야기와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 그러면 작품별로 주인공들이 몇 분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결함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작은 아씨들부터 얘기하면 인주는 좀 욕심이 있었죠. 돈 그렇죠. 욕심이. 그래서 인주가 20억을 보고 이 돈을 욕심내잖아요. 만약에 인주가 욕심이 없었으면 이야기는 1부에서 끝나는 거죠. 주인 없는 검은 돈 가지는 것도 도둑질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또 인경이는 좀 무모한 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걔한테 일부러 물리면 어떡해. 안 그러면 우린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이내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난 이 집에서 언니들처럼 사는 것보다 효리는 내서 한여로 살고 싶어. 사실 결점이 없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드라마들도 있죠. 아주 힘이 있는 변호사. 이제 요새 흔히 이제 사이다를 주는 플롯들이 있는데요. 빈센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그런 빈센조 같은 종류의 이렇게 캐릭터. 무적 캐릭터들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인물이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네. 길 때 외부의 사건들에 대항하면서 인물들이 이겨나가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이게 사이다 플롯이 되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쓰는 플롯들에서는 선택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해요, 늘. 그런데 이 선택들은 자기가 가진 결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외부의 사건과 이 사람의 결함이 결합할 때 이야기가 비극적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야기가 더 커져나갈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가 가진 결함이 이야기에선 좀 필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결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파인만이 파인만 아니, 좋아요 저. 아까 저희가 그 파인만 이야기할 때에도 똑똑하고 훌륭한 물리학자는 정말 세고 많거든요. 근데 유난히 파인만이 꽂히는 이유도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의미에서는 결점이죠. 물론 본인은 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많은 결점들이 있거든요. 뭐 흙수저라든가 아니면 뭐 교양이 없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진정한 저는 매력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점을 보고서 고르신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력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결점들에 사실은 시청자나 독자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결국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결점을 찾는 게 캐릭터를 만들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파인만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참지 않을 거예요. 김영하 작가님은 지금 정세영 작가님 만들어내는 그 캐릭터 만들어내는 방식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건 뭐 옛날 고대 그리스의 비극들을 얘기하면 성격이 운명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성격이 바로 결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주인공의 운명이 되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뭐 여자를 밝힌다든지 아니면 뭐 오만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상황이 좋으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선택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희극과 비극을 되게 간단하게 구분하잖아요. 그 시학에 나오잖아요. 그죠? 희극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관객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 놓고 웃어버릴 수 있는 사람. 비극은 고상하고 자기보다 더 높은 귀족들이라든가 왕이라든가 뭐 이런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 영웅이 가진 결함인 거죠. 그들조차도 내면의 결함 때문에 파멸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교훈도 얻지만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